기획전시를 맡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9월 14일부터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새로운 기획전시가 열리는데요. 전시의 제목은 정훈이 만화, 영화와 뒹굴뒹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시내 21에 연재가 되었던 그 정훈이 만화와 정훈이 작가님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인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신 정훈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작가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 50대고요, 나이는. 지금 만화 그린 지는 25년 됐어요. 25년 됐는데 거의 데뷔하고 시내 21이라는 그 영화 잡지에서 오랫동안 연재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차 되는 만화가입니다. 저희 그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뭐 짧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정훈이 작가님 이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이 작가님은 1995년이에요. 그 만화 잡지 영챔프가 주관한 시네만화 공모전에서 그 TV에 중독된 실업자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리모코니스트로 입상을 하면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같은 해 그 1995년 시내 21에서 만화대 영화 연재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으셨고요. 그 영화마을, 부산 영상위 등 다수의 그 간행물의 영화 소재의 만화를 연재하셨습니다. 그 정훈이 작가님은 그 대중에게 영화 패러디 만화 작가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영화 외에도 다양한 매체의 그림을 그려오셨고요. 읽고 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한국사, 네. 야매의 공화국 10년사, 트러블 삼국지 등 역사 만화를 다수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기술, 한국사를 바꾼 결정적인 만남,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있다면 없다면 등 20권 이상의 단행본의 만화를 그려오셨습니다. 이제 기획전시가 내일이에요.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 기획전시를 앞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은 너무 좋죠. 저 같은 만화가가 개인전 같은 거는 보통 꿈도 잘 안 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만화 25년 동안의 어떤 역사를 정리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소스가 만화가 너무 좋아서 전시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제 만화를 이제 시내 21 연재가 끝나고 25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만화를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런 것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 만화를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이 처음부터 만화가를 꿈꾸셨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그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내신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작가님이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을 아주 자세하게 너무 재미있게 그려주셨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 작가님이 어떻게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개인사이긴 한데 제가 삼수 끝에 전기후기 그 당시에 전기후기 대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 6번 시험 치고 떨어져가지고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영장 나오고 막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원래 직업 만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고 단지 그 우리 저 교과서나 아니면 연습장 이런 빈 공간을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친구들 뭐 대상으로 캐리커처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낙서하는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원래 그 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직업 군인이 못 될 거면은 그냥 일단 대학 가서 뭐 한번 결정해보자 뭐 그러는 상황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삼수에서 대학 다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나름의 이제 벼랑 끝에 선 그런 기분이에요.
그 또래들 친구들은 이미 뭐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니면은 대학을 가면서 휴학을 해서 군대를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군대 영장 받아놓고 야, 너 이렇게 삼수하다가 그냥 군대 가면은 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6개월 정도를 연기를 해줄 테니 뭐 컴퓨터 학원이라도 가서 뭐 자격증이라도 뭐 하나 따라. 그리고 네가 군대 가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좀 만화학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만화학원이 하나인가 두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만화학원에 가서 이제 원래 6개월 과정인데 다시 이제 연기된 영장이 나오면서 6개월까지는 못 채웠고 5달 동안 거기서 이제 만화를 배웠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만화가들이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종이를 쓰는지 그런 거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화를 이제 익히면서 그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공부하고 막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어요. 뭐 군대 갔다고 해서 뭐 전방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전 동사무소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집 해제가 되고 나니까 또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모전이 나의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공모전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작업을 해서 이제 넘겼어요. 원고를 넘기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난 코미디라고 이제 보여줬는데 친구들은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다음 공모전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서울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모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가장 기뻤을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공모전 되고 이제 입상했다고 해서 출판사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던 참에 시내21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 출판사에 인사하러 간 날이 바로 시내21에 인터뷰하러 간 날이거든요. 근데 그 참 인연이라는 게 그랬는데 그 시내21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시내21이 창간한 게 이제 9호째가 제가 맞아요. 인터뷰 들어갔을 때요. 거기서 저희 아직 만화가 섭외를 못했는데 혹시 여기 그 영화를 패러디하고 영화 소재로 이렇게 만화를 한번 그려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던 게 아마 이 책입니다. 이게 시내21 15호인데 저도 지금 20년 만에 영상 자료한 덕분에 이 네, 책들을 지금 찾았어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5호인데 여기에 제 만화가 이제 실렸어요. 네. 실릴 거라고 생각나요. 그냥 테스트 삼아 보냈는데 그것도 실렸네요. 근데 실렸는데 그 반응이 또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격주로 들어가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정훈이 그냥 매주 할 수 있냐 그래서 매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매주 이제 연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네, 여러 명이 이제 네, 만화대 여러 명, 예, 영화 예. 코너에 코너에 그림을 이제,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작가님이 이제 꿰차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전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정훈이 작가 기획 전시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시내 21에 25년간 연재를 하신 정훈이 만화를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는 섹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섹션이 정훈이 작가님이 활동하셨던 1990년대 이제 중반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작가님이 포착해서 벽면 가득 만화로 그려주신 그런 섹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요. 그 라인 아트로 그 작가님이 이제 데뷔 시절 활동하던 그 작가의 방을 좀 재현을 해서 그 속에서
데뷔작인 리모코니스트를 비롯해서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들과 소장품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섹션인 정훈이 만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만화대 영화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04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훈이 만화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네. 이름이 바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아, 모르세요? 저는 네. 그 편집 측에서 네. 그냥 바꿨어요. 아, 저하고 뭐 상의한 상의한 것도 것도 아니고 없고? 그냥 아. 보통 그냥 정훈이 만화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만화대 영화가 이제 정훈이 만화로 불리면서 예. 어느 순간 이제 정훈이 만화가 된 예. 건가 봐요. 근데 그게 바뀐 계기가 있는 것은 처음에 정훈이 만화가 만화대 영화라는 타이틀로 나갔지만은 한 주는 또 만화대 TV라는 타이틀로 나갔어요. 아, 그때는 맞아요. 한 주는 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이제 그 당시에 신의 11 잡지가 그 다양한 그 미디어를 네. 이제 포괄하는 잡지였기 때문에 만화대 TV 영역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대 TV로 TV 예능 프로나 드라마 같은 걸 소재로 이제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신의 21 만화도 영화가 비디오 그 대여 순위 상위권쯤 되면은 제가 영화를 컨택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제 그래도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제 만화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극장 개봉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못 봤고 오히려 비디오 대여점에 상위권쯤 들어가면은 너 그 영화 봤니? 이렇게 가능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했는데 이제 2004년 무렵인가 그때 이제 TV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잡지에 이제 색깔도 좀 바꾸면서 영화를 집중으로 하는데 그냥 너 이제 신작 영화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비디오 대여 순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신작 영화를 위주로 만화를 그리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훈이 만화로 제목도 바뀌었을 거예요. 작가님이 되게 일찌감치 컴퓨터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 원래 컴퓨터를 좋아하는 놈이었고 원래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원래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은 막 그려도 칼라를 잘 못했어요. 색칠을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너는 스케치는 좋은데 색칠이 개판이다 뭐 이런 학생이었어요. 한 번도 뭐 미술 대회 가지고 그 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사실 그 만화를 그리면 보통 스크린톤이라는 게 있어요. 흑백 만화는 회색조를 표현하는 그 필름지를 붙여서 깎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의 11은 칼라 잡지다 보니까 원고가 칼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칼라 원고가 되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데가 포토샵 2.5대였어요. 네, 포토샵 2.5, 포토샵 3.0. 거의 그 무렵에. 네, 그래서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좀 배우고, 포토샵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를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신의 11에 칼라 작업을 해서 들고 딱 갔더니, 디자인 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칼라를 컴퓨터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오면 안 된다. 지금 아직 이거 받아줄 만큼 문화 안 된다, 칼라가. 예, 너는 예전에 그렇게 예쁘게 색칠하던 게 훨씬 감성이 더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라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라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는 빵꾸나면 새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감 잘 못하니까 물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다면 종이에 구멍을 뻥 내고 그러면 이제 순진하니까 새로 그려야 돼, 처음부터. 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빨리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작 보면 수채화 같은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차가워졌어요, 인간미가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컴퓨터 작업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작가님 작품이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고 네. 제가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손으로 직접 그리신 거 없으시냐 달라고 했더니 이제 99년 이전 거 조금 일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보관하려고 해서 보관한 게 아니고 이사를 하도 오래 하다가 그 짐을 못 푼 거예요. 네. 못 풀었던 짐에 뭐 쓰레기처럼 쌓여있던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원고를 막 이걸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업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으시죠. 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다- 다행히 예. 이번에 전시에 작가님이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리신 그 원화 12점을 전시장에 이제 아주 귀한 예, 귀한 거. 저 공개하게 됐는데 또 이 그 책에서 인쇄된 책에서 보는 거랑 또 이 그 수작업 하신 원화를 직접 보는 게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전시장에 오시면 작가님의 그 원화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기해요. 옛날 그림 보고 있으면은 아 정성이 갸륵했구나 이런 생각도. 그 좀 라인이랑 가져요. 네. 이런 글씨랑 그런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맞아. 네. 엄청 신경 썼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막 날림 같은 기분도 있어요. 뭐냐면 수필처럼 내 붓 가는 대로 젊었을 때는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더 맛이 있어요. 네, 마치 캘리그래피 하듯이 젊었을 때는 오히려 막 이렇게 자로 잰 듯이 그려야 됐다면은 나이 들면 마치 캘리그래피 하는 것처럼 그런 맛이 좀 있더라고요. 변명입니다. 그 한 줄 하나씩 25년 동안 그려서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 전시 준비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훑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양이 많아서 분량은 너무 많고 그 전시 공간은 협소하고 해서 어쨌든 이제 대표작 중심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무작정 펼칠 수 없어서 어떻게 이제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훈이 작가님의 특징 5가지를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대표작과 이제 매치시켜서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5가지 키워드가 엉뚱한 상상, 언어의 유희, 그리고 풍자와 해악의 유쾌한 도발, 패러디 클래스, 그리고 유머의 진수,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전시를 구성했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이 5가지 구성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 저는- 뒤늦게 네, 여쭤보게 저는- 되네요. 저는 처음에 네. 제 만화 그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 작가가 전시할 수 있는 건 작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주 네. 촉촉합니다. 네. 아,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만약에 시간과 뭐 예산이 더 허용한다면 막 3D도 만들 수 있겠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정훈이 만화 1섹션인 이제 엉뚱한 상상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작가님의 그 끊임없이 샘솟는 상상력은 진짜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 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 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부터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웃기려고 막 그 나름의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거 좀 웃기려고 막 그 생각 좀 하고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리고 어디 미팅 같은 거 나면은 좀 웃겨야 되잖아요. 유머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뭔가 좀 재밌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꾸준하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원고 작업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저도 모르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훈련을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타고나는 건데 그거 상당수가 습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바닥에는.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그 작가님 대표작인 무사를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제 그림도 매력적이지만 글이 또 한몫하잖아요. 네. 네, 글의 중요성이 되게 큰 작품이신데요. 뭐 이제 진지한 지문, 그리고 다소 경박한 인물들의 행동, 네, 그리고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그 대사, 이 세 가지가 네, 또 절묘한 그 하모니를 이뤄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이신데요. 그 작가님의 그 말솜씨, 글솜씨 이것도 좀 타고나신 건가요? 저 말장난하는 거 좋아해요. 네. 요즘에 말장난하면 거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장난 그런 것들 좋아하고 진지한 질문에 아주 경박한 그 그림들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저 동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있으면서 공문서를 그 젊은 나이에 공문서를 많이 타이핑했어요. 그러다 그 공문서나 법전에 있는 글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지한 글에 나의 그 경박함을 넣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출발했던 게 그런 만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지문이 많은 작가였고 맞아요. 아주 진지한 톤으로 지문을 하지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황당무계한 내용들 이렇게 가는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좀 재미를 줬던 그런 초반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로도 못하지만 글로 할 수 있는 말장난들이 있어요. 띄어쓰기의 차이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무사가 아마 그런 무사히. 것들이죠. 네. 예. 그리고 그림도 이쁘지만 글씨체가 참 이뻐요. 그 네. 글씨체가 만화랑 되게 잘 어울리고 또 되게 이쁜데 이 글씨체가 평소에 필체신가요? 아니면 이 만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고안을 해내신 글씨체신가요? 고안을 한 건 아니고 평소에 글씨체인데 네. 평소에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 네. 빨리 써야 된다는 강박에 이렇게 좀 필기체, 해서체로 네네.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은행 같은 데서 막 작성하면은 상당히 악플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정말요? 들어요. 예. 아. 근데 만화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정성스럽게 동그라미를 네네네네네. 치고 이렇게 그림을, 아니, 그림처럼 이렇게 글자를 그려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쁘다는 얘기는 들어요. 저는 이제 제 글씨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제가 명랑 만화를 하게 된 것도 저희 그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네. 야, 너는 글씨가 예쁘니까 명랑 만화 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화에서는 그 글씨가 글씨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다.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죠. 네. 네. 전시장에 작가님이 이제 작업하는 영상, 처음 스케치에서부터 이제 라인 그리고 네. 컬러링하고 완성하는 그 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시장에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캐릭터 그려지는 그 라인들도 너무 이쁘고 글씨가 쓰여지는 그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꼭 그 작가님의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보시면 네,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은 풍자와 해악의 유쾌한 도발이라는 섹션인데요. 이 제목으로 뭐 아마존의 눈물, 뭐 도둑들, 선생 김봉도 이런 작품들을 이제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벽면 가득 대형 그 커튼 형식으로 해서 이제 꾸며봤는데 작가님 작품이 이런 시사 만화, 풍자 만화가 그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런 풍자 만화에서조차도 이제 작가님의 만화는 무슨 이제 뭐랄까 조롱이나 독설 이런 것보다는 좀 웃음으로 눈치고 네,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만화를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이런 이제 풍자 만화, 시사 만화 그릴 때 혹시 뭐 의도하거나 조금 유의하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 그 만화 신의 21 만화 팬들의 상당수는 시사 만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데 저를 소개할 때는 시사 만화가로 만화가. 분류를 하는 경우도 네네.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사 만화를 할 때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주의하는 점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지 말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롱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 될지언정 좀 유쾌하게 재밌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조롱해야 되는 실존 인물들, 정치인들을 풍자를 할 때도 오히려 좀 애정을 갖고 그려요. 오히려 캐릭터를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귀엽게 그려줘요. 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예의 같은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가끔씩 제가 풍자하는 인물들이 저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비판한 입장인데도 한편으로는 정이 가요. 예, 정갈 때가 네. 있어요, 가끔 간혹. 예, 비판하지만 이제 완곡하게 비꼬고 네, 예. 네, 약간 약자를 옹호하고 약간 이런 시선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오히려 풍자할 때 좀 조심해요. 그래서 아직 뭐 고소 고발 사태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은 패러디 클래스라고 네. 이제 작가님 대표작인 올드보이, 그 다음에 동주, 박쥐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3면 가득 이제 몰입형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좀 이제 공들여서 만든 섹션이라서 좀 지금 한창 마지막 설치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많이 좋아해 주지 않으실까 싶고 네, 한번 전시장에 오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은이 만화의 마지막 섹션이 이제 그 유머의 진수예요. 네. 그 유머의 진수는 제가 그 작가님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따스한 기운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섹션인데, 저는 작가님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런 따스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신의 10일 전 편집장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허문영 편집장님이 이제 너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잘 들어맞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전시장에 그 인용문을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정은이의 천재성은 놀라운 패러디 능력에도 있지만 제가 정은이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패러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쾌함, 유머 정신, 그 밑에 굉장한 연민이 있어요. 그 연민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히 항복시키게 만드는 이 유머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 어떤 기술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한테 내장된 정신인 것 같고, 또 그 유머 속에 담긴 연민도 이 사람한테 내장되어 있는 일종의 정서적인 DNA 같아요. 그래서 이 유머와 연민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뭐랄까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만화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게 표현해 주셨고요. 네. 네. 근데 그건 아마 정서인 것 같아요. 그냥 DN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 성격이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그 다음에 뭐 사람에 대해 뭐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제도든 문화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뭐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방향을 가야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그 이야기나 아니면은 특히 시사 쪽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사람을 가지고 오는 게 제가 작업하기도 더 편했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남는 거는 결국 그 사람만 남았고 캐릭터들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는 잊어버려도 캐릭터는 남아 있으니까, 그때 그 분위기, 표정 이런 것들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정은이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은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기남이, 남기남, 예, 그리고 신해박, 예. 네, 그다음에 꽃다리, 그리고 네, 요즘에 많이 그다음에 나오는 요즘은 말공, 김돌만, 예. 끝봉씨, 끝봉씨. 예, 김돌만 회장, 예, 용기리 할마씨, 예, 용기를 네. 할맛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기남이는 네. 작가님의 부캐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캐면서 제가 제가- 점점 닮아가요. 처음에 저 네. 데뷔했을 때 인터뷰 사진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근데 점점 작가가 만화가 캐릭터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네 모습을 그렸구나라고 하지만은 정작 저는 네. 그 남기남 같은 캐릭터는 제 친구의 뒷모습이었어요. 처음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따스한 햇살에 이 친구가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배꼽을 치고 온 거예요. 머리를 아. 팍팍 밀고 왔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따라 그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남기남의 머리통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성격도 그러고 많이 좀 따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작가가 어느 순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가인 저는 제가 만들었던 남기남 같은 캐릭터는 어떤 생명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대화하듯이도 가능하고 네. 살아있다라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신해박이라는 캐릭터가 그 이제 90년대는 거의 기남이랑 공동 주연급으로 이제 비중이 있었는데 비중이 컸는데 이제 차차 뒤로 올수록 비중이 사라지면서 요즘은 거의 등장 안 하더라고요. 네. 신해박 캐릭터가 왜 중간에 사라졌을까요? 좀 애증 같은 캐릭터인데 네. 신해박이 처음에는 주인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나이값 못하는 어른이었고 네. 굉장히 이제 황당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이값 못하는 어른이었고 외모는 앙드레 김 선생님 외모에서 따왔고 그 오지 오스본이라는 그 헤비메탈 밴드가 있어요. 영국에 거기에 오지 오스본의 이미지를 따왔어요. 네. 따오고 나이값 못한다는 설정은 제가 이제 그 뭐 사회에 처음 첫발 내딛으면서 만났던 어른들의 모습에서 가지고 오고 정작 그렇게 하면서 이름은 단지 그냥 신해박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인데 그리고 부캐가 그 신해박의 보조가 남기남이었어요. 아, 네. 남기남이었는데 하루는 전화를 받았어요. 남기남 감독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남기남 감독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구와 땡칠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던 감독님이세요. 그 지인분께서 전화 오셔서 이제 정중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캐릭터는 영화 감독 남기남 같고 그다음에 정작 보조 조수 역할을 하는 캐릭터 이름은 또 남기남인 거죠. 그래서 실존 인물을 제가 한 건 아니었는데 그 항의를 받았는데 전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신의 10일 가니까 너 몰랐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신의 10 남기남 감독을 네가 풍자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젊었을 때 유머 있어요. 뭐뭐를 남기남이라는 그 유머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 덩다리 시리즈 같은. 거기서 이름을 빌려왔을 뿐이었고 이름 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빌려왔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여러 군데에서 빌려온 건데 정작 제가 저도 본의 아니게 그분을 풍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기남 이름을 바꿨어요. 군기남 뭐 이러고 밥을 군기남 뭐 이러고 군기남으로 이름도 잠깐 바꿨다가 그냥 남기남이라는 이름을 한번 정해준 이상은 계속 썼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신해박이라는 캐릭터를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나 본의 아니게 난 어떤 그 남기남 감독님한테 상당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남기남이 주인공이 되고 자연스럽게 주인공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신해박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값 못하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식상해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졌는데 빠지다 보니까 잘 못 왔어요. 그래서 신해박이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만화에서 제 만화에서 그나마 근데 오히려 신해박보다 더 약간 더 멍청하고 더 나쁜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뭐 김돌만 캐릭터가 나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인지가 이루어진 거죠, 나름의. 근데 그래서 오랜만에 신의 21 마지막 작품에서 신의 박이 이제 예, 10몇 년 만에 등장하듯이 한번 네. 나온 적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정원이 만화가 종료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 아직 신의 21은 그만뒀지만은 다른 데에서는 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나가죠. 네. 새로 이 친구들을 다시 어떤 작품에서 다 함께 만나고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시 준비하면서 이 뭐 기나미를 비롯해서 캐릭터들이 좀 전시장 곳곳에 입체적으로 존재를 하고 관람객들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 전시장 곳곳에 캐릭터들을 배치를 했는데 어쨌든 정원이 만화 캐릭터 많이 좋아하시는 그 관람객들이 보시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제가 먼저 좋으니까. 네. 저도 아까 아까도 잠깐 보셨죠? 한참 지금 공사 중인데 네. 마무리 공사 중인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또 이 종이 속에서 보는 거랑 또 캐릭터가 많은 캐릭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훈이 작가님 만화를 굳이 분류하자면 명랑 만화잖아요. 네, 명랑 만화로. 네, 그 작가님이 데뷔할 무렵은 명랑 만화보다는 오히려 극화 만화 쪽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작가님 쓰신 표현의 기술에도 보면 그 작가님이 이제 극화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결론은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거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뭐 정확하게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예, 거죠. 할 수 있는 거. 저는 만화 학원 갈 때도 사실은 네. 극화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예, 그때 제가 목표로 하던 만화가 바로 그 도시의 사냥꾼 시티헌터. 예, 시티헌터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제 드래곤볼 같은 만화를 그리는 게 예, 그때 제 꿈이었어요. 예, 드래곤볼 같은 만화를 그리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그림체도 그 당시 그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소년중앙, 뭐 새소년, 어깨동 뭐 이런 그 잡지에서 만화를 접할 때는 명랑 만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무렵쯤에는 명랑 만화는 좀 자취를 감췄던 때였어요. 작가님도 어쨌든 잘하면서 극화 만화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명랑 만화에 재능을 발휘하시니까 네, 혹시 작가님한테 영향을 준 이제 만화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작가님한테 영향을 미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화를 그렇게 많이를 보지 못했어요. 네. 예. 원래 만화를 좋아하는 인간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은 김수정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 예. 그래서 다음에 박수동, 고인돌 박수동 선생님. 그리고 가장 많은 처음에 제가 만화를 이렇게 습작을 하게 된 게 윤승훈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예, 윤승훈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명랑 만화 세대였고 제가 만화를 한참 이제 습작하고 공부할 때는 일본 만화가 광풍이 불던 드래곤볼을 비롯해서 일본 만화 광풍이 불던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랑 만화는 이제 제 추억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일본 만화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어도 명랑 만화 책은 팔리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극화체를 했고 그 당시 개그 만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개그맨이 등장하듯이 개그 만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 개그 만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림은 극화였어요. 그림은 극화였지만 이야기는 코믹한 그런 만화들까지만 됐고 오히려 저 만화체 만화들은 저 같은 명랑 만화 같은 이런 만화들은 그 당시 어디 잡지 같은 데 양념으로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는 조금 약했던 때예요. 네.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그 뭐 별로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만화 잡지 쪽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고 오히려 신의실이나 다른 잡지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제 양념처럼 들어가는 만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았고 트러블 삼국지가 굳이 분류하자면 약간 극화 만화에 네, 약간 가깝죠. 그게 네. 바로 그 그거는 당시에 이제- 개그 만화, 예, 개그 개그 만화. 만화라고 할 수 네. 있는. 그것도 이제 그림은 지금 명랑 만화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예. 그 트러블 삼국지는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네. 그 오래 가진 않고 네, 사권인가 인기가 없었어요. 예, 그 연재 잡지에 연재하는 동안에는 네. 거의 뭐 꼴찌에서 한두 번 뭐 꼴찌도 하고 그랬어요. 영챔프에 인기에. 예. 아마 그 예, 매번 연재하신 그거 것 이제 같죠. 그 평점을 독자들이 평점을 네. 해서 엽서를 하는데 인기가 상당히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그 편집 기자님 말씀은 네. 우리 회사에서 편집자들만 좋아하는 만화야. 그렇구나. 예,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책이 나오고 나서는 네. 그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가장 이건 그 특이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정 교수님한테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거 트러블 삼국지를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연이 뭐였냐면은 트러블 삼국지 만화를 그 외상 환자들이 네. 극심한 고통을 하다 보니까 이 만화책을 아, 어떤 치료 보조제로 많이 쓰셨어요. 환자들에게.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코믹하고 이런 만화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만화도 그 치료 보조제처럼 이렇게 환자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제 절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덜너덜 해줘도 이제 책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 와이프하고 막 책을 막 중고 서점 같은 데서도 막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내드려도 나중에 더 이상 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저히 안 되면은 그냥 복사집 가서 진짜. 복사를 해서 쓰세요. 네, 책을 만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뭐 출판사는 이해할 겁니다. 충분히. 이 절판이 돼서 이제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복사집에서 만드신 거 한 부를 보내주셨어요. 어머, 저한테. 정말요? 예, 1, 2, 3, 4권. 네. 예,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은 제가 딱 찍어놨어요. 되게 고맙네요. 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적판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네. 등단작인 리모코니스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진짜 물건에 집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작가님 데뷔작인 리모코니스트가 실린 그 영챔프도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게 사연이 네. 있었던 게 그 네. 제 초년 그 만화를 처음 할 때는 네. 저도 그 스크랩도 하고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많이 모아놨는데 그 이사를 다닐 때 하도 IMF 때 그 제가 살던 반지하방이 안 빠졌어요. 1년 넘게 빠지질 않았는데 갑자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당신 집에 지금 전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이사가 급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 밖에 제 짐을 다 놔뒀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책들은 다 물에 다 젖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고향 부모님께서 이제 모으셨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 인터뷰 같은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오려서 모아 놓으신 거. 부모님이 부지런하시니까 하셨지 저는 안 했어요. 어쨌거나 이 리모코니스트는 데뷔작이고 전시에 꼭 쓰고 싶은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가님이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소문해서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이제 출판사 이게 네, 이제 네. 작가님 리모코니스트가 실린 잡지책인데요. 이 출판사 대원 CI에 전화해서 여차여차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없다. 저 빌려줄 수 있냐? 갖고 계신 게 있냐? 했더니 이게 연구 보관용 네, 딱 연구가 한 부 있네. 있다고 그거를 그래도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네. 네. 아유, 그래서 고맙죠. 네. 다행히 이번 전시에 리모코니스트를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쇼케이스에 진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코니스트는 스캔해서 이제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리모코니스트 작품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이 주인공은 아마 저나 마찬가지인데 네. TV를 이제 보는 게 뒹굴뒹굴하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직업의식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리모코니스트라는 게 리모트 컨트롤러를 우리가 네. 보통 리모콘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사람을 뜻하는 IST를 넣어서 리모코니스트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TV 평론가라는 설정만으로도 웃기던 시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무슨 할 일 없이 텔레비전을 맨날 텔레비 보면서 평론을 하냐. 영화 평론가, 그다음에 도서 평론가 정도만 있었지 다른 문화 평론가 시장은 맞아요. 거의 없던 때였기 때문에 설정 자체는 웃기는데 지금 아무도 이 설정이 웃기지는 않을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웃기는 설정이었어요. 리모코니스트를 보면 이제 정은이 만화에서 나오는 이제 특징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진지한 지문, 예, 경박스러운 행동.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네, 그때 저도 여기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예. 보면서 이래서 정은이 만화가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이 됐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 진지한 지문, 그 다음에 경박한 그림, 말, 대사,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예. 이게 아마 그때 시네21에서 여기에 주목해서 저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마 그때 이렇게 당분간 나가야겠구나, 이게 재밌구나라고 해서 이 컨셉이 좋아서 이제 이런 네, 컨셉을 그랬던 한번 것 해봅시다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네요. 저도 리모코니스트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봤죠. 네. 이번에 전시회 준비하면서 이 책이 고향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작가님 정원이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시에서 리모코니스트를 한번 어떤 작품인지 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화 산업이 어쨌든 출판 만화에서 웹툰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비록 작가님이 이제 정은이 만화가 종료되긴 했지만 뭐 신문, 간행물, 그다음에 뭐 단행본 계속 지금 출판 만화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근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네11을 끝내고 나니까 오랫동안 매주 시험을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주 시험을 보고 시험 공부를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그 평화로움 자유로움 같은 그런 걸 좀 맛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쉬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주간지를 2군데나 하고는 있지만은 쉬고 있다라는 게 정신이 조금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사 쪽도 요즘에는 이제 시네21 만화를 안 그리다 보니까 조금 시사 쪽도 약간 관심을 좀 덜 가져도 되고 그래서 요새 다른 엉뚱한 것들 관심이 많아요. 뭐 전자 부품 이런 거 관심이 많고 네. 뭐 갑자기 무슨 전기 회로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래요. 네, 호기심이 아직도 많은 네. 사람이라서 네. 그러고 있는데 뭐 웹툰이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한국 웹툰이 잘 나가고 있을 때고 한데 저는 아직은 제가 하고 있는 게 보통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던 일들이 있는데
요걸 다 정리하고 웹툰을 들어가기에는 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웹툰은 쉽게 그릴 수가 없고 그 하나의 좀 작품에 좀 매달려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제 겁이 나서 그 생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현실적인 수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웹툰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한때 또 유튜브도 해볼까 이랬는데 그것도 신의 21처럼 그 엄청난 그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예. 좋아요도 안 눌러지면서 왜 자꾸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럴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뭐 접다시피 했고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예,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참 24살에 시작했는데 50이면 상당히 신의 21과 함께 오래 한국 영화 만화를 좀 많이 그려왔는데 제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보다 한 10년까지 정도밖에 못 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만화를 그려도 이게 아재 개그나 다름없고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만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릴 수 있는 거는 한 60세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리는 작가분들도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만화를 그만 그리게 될 때까지 어떤 한 작품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팬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정훈이 만화의 캐릭터들이 계속 한국 영화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든 네. 계속 이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조금 더 보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어떡할 딱 없어요. 지금까지 종이 속에서만 보던 정훈이 만화와 그 캐릭터들을 이제 현실의 전시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월 14일 한국영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정훈이 만화 영화와 뒹굴뒹굴 25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